있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입니다. 코치님, 혹시 이거 슬라이드 제가 넘기게 혹시 설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어, 되면은 슬라이드를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코호스트로 놓긴 했는데 안 되나요? 그래도? 그러면 제가 다시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 님 제가 화면 넘겨드릴게요. 그대로의 살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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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넘겨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커리어조이 월간 웨비나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11월부터 웨비나 시리즈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누적 참가 신청자 수가 7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글로벌 커리어 개발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5점 만점에 4.9점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7월 세션 커리어 제로 투 원 전략 세션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저희 커리어 조이는 해외 취업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학교와 협업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웨비나 그러니까 학교에 갔을 때 뭔가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었다면 웨비나에서는 누구든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웨비나를 시작하게 되었고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같이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5주 집중반을 저희가 여러 기수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으로 저희가 좋았던 부분은 단순히 이력서나 면접에 대한 그런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강점과 어떠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들로 연결한다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취업 그리고 이직에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외 취업과 관련된 강의와 코칭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커리어 필드에 있은 지는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네, 근데 저의 여기 백은 뭐냐면 저의 직무 만족도입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큰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저의 강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는 이 자리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좀 기분이 좋고 보람될 때는 누군가가 저는 대표님처럼 미애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때는 제가 작년에 9월에 경력 단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강연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고. 근데 항상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강연은 아쉽잖아요. 끝나고 나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게 진행되는 이러한 월간 토킹 시리즈 중에서 작년에 유일하게 저희가 만족도 만점을 받게 되면서 그 상장 수여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다음 월간 토킹에서 그분이 연사로 나오셔서 강연을 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그다음 스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었는데 미희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시게 됐냐면 제 강연을 듣고 이 그다음 월간 토킹을 신청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저랑 마찬가지로 영어 강사로 커리어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후의 스텝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의 강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본인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그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엔트리 레벨 분들, 주니어 분들의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그분들의 커리어 첫 출발과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제가 링크드인에 며칠 전에 이 글을 올렸어요. 공고사직에서 한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나의 커리어 전환기. 혹시 이 글을 보시고 신청했다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계시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 주시겠어요? 나는 링크드인에서 이 글을 봤어요. 한 분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지성님도 보셨어요? 그러셨군요. 좋아요. 제가 이 이렇게 10년도 더 1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쵸? 10년 넘게 된 일이고 그 권고사직이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 줄 알고 창피하니까 얘기도 잘 안 하고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들려드림으로써 누군가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번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해 봤고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계속 살았어요. 학교도 대구에서 나오고 그리고 커리어도 대구에서 했어요.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강사였습니다. 네. 영어 이제 스피킹 강사를 해서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영어를 제가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학원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돼서 약간 도망치듯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대기를 맡겨 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경력 단절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초반에 한 3 개월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겁고 아이랑 맨날 공원에 가서 놀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쪼끔씩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만 내가 일을 해 봤는데 '서울에서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 내가 잡을 찾을 수 있을까?' 영어 강사만 해 왔는데 서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어 강사로서의 수명이 내가 이게 가능할까? 그쵸.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있는 이 경력 단절 기간 때문에 '내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걸 돌파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했었지만 첫 번째는 액션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단계별로 하면서 저는 두 번째 커넥션이었어요. 누구와 연결돼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함께 일했던 분과 연결이 다시 잘 되어서 제가 커리어를 다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솔 코치님 같은 커리어 코치 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많은 이렇게 제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그때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이미 압축해서 겪어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경력 이음을 도와주시고 경력 전환을 도와주신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에게 가이드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랬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다소 코치님을 배웠으니까 고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제가 했던 두 가지 돌파구 중에서 커넥션 그 네트워킹에 저와 다솔 코치님이 그 첫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웨비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솔 코치님 모시고 이제 우리 한번 본격적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잠깐만요. 제가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되라서. 아이고. 어, 대표님 말씀, 그 스토리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몇 번째 듣지만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사실, 커리어 이직 준비하거나 처음 직장, 이제 첫 직장을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다 겪어보시겠죠. 이제 어려움과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의심, 자기 의심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러한 지금 문구들을 넣었는데 혹시 여기에 좀 내가 너무 공감이 된다. 지금 내 머릿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있으시면은 아노테이트 기능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던지 아니면 챗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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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내 스스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커리어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이해 대표님처럼 내가 서울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과연 해외 취업, 외국계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런 게 있을까? 아니면 경력 공백이 있어서 이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목소리들이 있죠. 정말 중요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궁금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도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 맴도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리스트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게 있다라면은 챗으로도 한번 남겨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보이는 게 있더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해외 취업이 가능할까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돌고 도는 이런 메시지들 캐치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이력을 화려하게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착을 하고 면접 기술도 화려하게 해도 이 메시지가 은연중에 다 드러나요. 되게 웃겼던 게 저는 맥킨지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유수의 대학에 출신의 명문대 출신의 하버드, MIT, 뭐 스탠포드는 너무 그냥 차고 넘쳤어요. 그런 출신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합격, 합격을 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역시 자기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과연 될까? 나 기가 스탠포드인데 하버드생을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소리도 있고 막 어쨌든 다 되게 명문대생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자기의심과 그런 뭐 마스크를 쓴 것 같이 그런 컨설턴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컨설턴트를 많이 보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명문대를 나오거나 엄청난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유 중에 또 한 이유는 이 많은 목소리들이 사실 저한테서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마치 뭐 한 학기의 경력 공백도 있으면 안 되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3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취업을 해야 돼서 제가 오죽하면은 취업이 안 되니까 한 학기를 휴학을 했어요. 연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는 그런 걸 좀 명목상을 하려고 해서 뭐 운 좋게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죠. 하고선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2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달렸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이제 제가 그때 세일즈였거든요. 이제 술집에서 그런 호스트 바에서 그 호스트 바 앞에서 제가 신입이라고 저를 춤을 시키는 그때 그 앞에서 저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심히 춤을 추면서 그때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보다는 좀 나을 것 같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약간 그때는 좀 서울이나 이런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질릴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해가지고 한국을 벗어났죠. 중국에 와서 일단은 부딪혀 보는데 이게 될까 싶은데 그때는 모든 게 너무 빨리 흘러서 될까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대표님처럼 저는 계속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신기했던 건 될까 하는데 되고 이게 진짜 될까 하는데 되고 될까 하는데 되고 어느새 보니까 저는 글로벌 환경에서 너무나 이런 뭐 제가 그런 한국 기업 문화에서 받았던 압박이라든지 술자리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나의 뭐 영어나 중국어를 활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맥킨지 면접을 갈 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 아, 여기까지야 이미 그냥 최선이야. 난 잘 살았어라고 했는데, 맥킨지를 도전을 할 때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것도 되더라고요. 그때 되게 주변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했어? 아, 나도 좀 알려줘. 너 한국에서 진짜 겨우 인서울 하고 진짜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대학교 가고 했는데 어떻게 맥켄지까지 가게 됐냐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눌 수 있을까 하다 코치 자격증을 따고 그때부터 코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저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의 실제 커리어를 찾아주면서 그 될까의 목소리가 이제는 100% 아니면 200% 된다로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 물광역이에요. 저 어떻게 해요? 진짜 아무 데도 취직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진짜 영업 지원만 했는데 마케팅 제가 이제 애엄마 돼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6개월 만에 외국계 두 개, 외국계 세 개 기업에서 마케팅 직무 포지션에 제안을 받아서 연봉 협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아서 가고, 또 어떤 분은 경력 단절 2년에 우울증 걸리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이 이제 제 3기였거든요, 그룹 코칭. 그때 되게 힘들어하던 시기였는데, 그룹 코칭 끝날 때쯤에 이제 틱톡에서 서치 오퍼레이션을 취업하시고, 취업 준비만 1년 하시고, 의학 업계에서 이 업계에 너무 힘들고 시달려가지고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과연 될까 했다가 존슨존슨 의료기기로 취직하시고, 40대 후반에 이직 기회가 희박하다고 보던 분이 지금은 이분 이제 거의 50대 가까이 되시는데 리바이스로 가시고, 애매한 직무, 성과 없는 경력이라고 저한테 진짜 오자마자 울면서 그랬거든요. 저 진짜 직무가 너무 거지 같아요, 진짜. 진짜 아무 성과도 없어요. 그냥 데이투데이 일만 했어요. 하시던 분이 나이키의 아날리스트로 합격하시고. 이 사례를 보니까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될까 이제 더 이상 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걸 아직도 의심한다면은 이분들이 말했던 전 물경력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희박해요. 성과 없어요. 애매한 직무. 그럼 이 회사들이 바보예요? 이 회사들이 바보여서 그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럼 내가 물경력이다. 가능성 희박하다. 무경력이라서 절대 안 된다. 외국계는 경력만 필요하다. 이 목소리들은 그러면은 누구 말에 의한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로 100% 기정사실이라면 이 회사들은 바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께 여러분들 지금 안에 있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들일까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나를 저지하는, 판단하는 그런 목소리들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 회사들에게 나의 진정한 역량과 가치, 그리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오늘은, 지금까지는 조금 모호했죠, 제가. 이 목소리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알아차렸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도는데 어떻게 해요? 제 머릿속에 이거 뭐 없앨 수도 없고, 꺼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목소리를 끄는 방법부터 이거를 전체적으로 나를 전체적으로 리브랜딩, 내 커리어를 리브랜딩 해가지고 이력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제안을 줄 수 있는지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내가 무심코 이제 나한테 주는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단서가 이제 섹션 1부터 섹션 3까지 있어요. 여기가 카피가 안 되는데 이거 점수 1점부터 5점 사이예요, 다. 1점부터 5점 사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이제 점수를 매길 건데 1점부터 5점 사이예요. 그걸 매기시면서 다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분 정도 드릴게요.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해서 엄청나게 자주 한다라고 한 매일 한다면 5점이겠죠? 난 거의 안 한다 하면 1점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경력을 나도 움츠러든다? 나는 움츠러들지 않아 하면 점수가 1점이고 움츠러든다 하면 10점이에요.
너무 움츠러든 다음에 10점. 그래서 한번 5점.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바꿔볼게요. 네, 네. 그래서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1분 정도 드릴게요. 일단 섹션 1 먼저 해보시겠어요? 내면 메시지 진단. 총 점수 더하셔서 일단 따로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요청이 와도 자신감보다 걱정이 앞선다. 아, 패닉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0점부터 5점. 5점이 이제 동의하는, 엄청나게 동의하는. 1점이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 경력 공백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이제 여기 경력 공백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뭐 물경력이 부끄럽다, 무경력이 부끄럽다, 경력이 부끄럽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서원님 계산 나왔을까요? 주영님 다 하셨을까요? 예, 네, 됐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력서가 직무 설명서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제 1점에서 5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숫자나 이력서를 보셨을 때 지금 본인의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본인의 이력서와 JD를 보셨을 때 이런 분들을 간혹 계세요. JD를 복사 붙여넣기 한 이력서. 나의 역할만 줄줄이 나열한 이력서. 이력서를 보셨을 때 숫자보다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좀 수동적인 표현. 도움을 주었다. 이게 내가 리드했다 이런 거보다. 참여했다, 관여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많다. 그리고 이력서를 보셨을 때 설명이 필요한 공백이나 방향 전환이 많다. 이제 만약에 HR 입장에서 이력서를 보였을 때 음? 음? 약간 이런 톤 이게 하나의 플로우로 흐르지 않고 이력서가 이거는 나 이력서를 점검하는 진단입니다. 자, 이 진단은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시거나 점수가 높다, 점수가 낮다 이런 걸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영님, 서훈님 다 하셨을까요? 승환님도 다 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 이제 5분. 자기소개에 변곡점 혹은 전환서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 면접에 가면은 1분 자기소개. 주영님 어떤 분이세요? 주영님을 좀 잠깐 1분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영님의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안에 있어서 커리어의 전환에 있어서 만약에 이 커리어에서 저 커리어로 이직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학생이었다가 이제 신입으로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 이런 나의 소개에 있어서 나의 트랜지션 전환이나 이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이런 대학을 다녔고 이 회사에서 이런 직무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 이런 걸 말하는데 어느 직무나 어느 회사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동기. 저는 그냥 어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요. 저는 해외 글로벌한 팀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이런 동기들 많죠.
저는 이런 직무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어떤 회사나 직무에 쓸 수 있는 자기소개. 아니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포부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나의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내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수는 없는 미래의 비전까지 보여주지는 않는 그런 자기소개인지. 아니면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이것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중요해요. 그냥 내가 딱 내 자기소개를 봐도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설득이 안 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설득이 안 돼.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설득하려면 일단 내가 설득이 돼야죠. 내 연결성 부족이나 강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네. 자, 한번 총점 나왔으면은 패스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주영님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좀 프라이버시로 총점 몇 점 나오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총점 계산해 보시겠어요? 어, 47점 나오셨군요. 좋습니다. 29점 나오신 분들 중 27점 나오신 30점. 좋습니다. 39점 나오셨군요.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시작점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려면은 내가 일단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짜려면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커리어 코칭을 받으려고 오실 때 답을 알려달라고. 답을 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저희가 진짜 많이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아, 진짜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답답하신 심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답이 없다는 건 또 뭐냐면은 그만큼 나의 전략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은 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답이 있다면은 수능 1등급만 삼성에 갈 수 있는 거죠. 수능 1등급만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어. 그런 답이 있다면은 내가 수능 1등을 못 받았다면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답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메시징을 나누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얼마나 열리는 건 진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Sky's the limit. Sky's the limit.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는 진짜 sky's the limit.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시작점 33, 42, 39 봐봐요. 똑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어. 이 말 자체가 하나로 통하는 답은 없어요. 근데 나에 맞는 전략을 잘 짜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맞는 전략을 한번 잘 짜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러프하게 나눠보면은 50점 이상 있으신 분이 요점에는 없습니다. 네, 사실 50점 이상 힘들죠. 근데 50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외부 내부 메시지 모두 좀, 어, 모두에게, 50점 이상인 분들은 좀 너무 이제 내부나 외부적으로 완전히 리셋을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이 방에는 없고, 35점, 49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제일 지금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39, 47.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은 조금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내면으로서 이렇게 좀 시그널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있고 싶지만은 내면적으로 자신이 없는 게 살짝 드러나는. 그래서 여기서는 디테일이 중요해요. 35에서 49점 사이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열심히 하고 뭐 왜 이렇게 안 되지? 보면은 진짜 다
뭐 GPT 활용해서 깔끔하게 다 정착을 하세요. 근데 보면은 좀 디테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스트롱한 나만의 스토리를 개선만 한다면은 금세 이분들은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4점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세부 표현 이런 것들의 보완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정말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여기서에서는 34점 이하에서는 이제 나만의 것, 나만의 무기, 왜 나여야 되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내가 irreplaceable 인재가 되도록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감이 되시나요? 34점 이하의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공감이 가실까요? 소영님 같은 경우 지금 33점 받으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나의 커리어가 좀 점프업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셀프 체크를 한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한번 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략은 이제 여러분들의 단계에 맞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좋지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큰 틀에 있어서 전반적인 전략을 내가 다시 짜서 나의 스토리나 단어를 재구성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미 있는 스토리와 이미 짜여져 있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에서 어느 정도의 이 전략에 맞게 스토리를 짜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커리어 전환 전략에 있어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브랜딩.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을까? 두 번째가 메시지.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을까?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고 싶을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에 있어서 뭐 국내든 해외든 외국계든 국내 기업이든지 간에 가장 근반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셔도 똑같아요, 사실. 첫 번째 브랜딩은 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은가예요. 근데 여기서의 브랜딩은 내면 목소리부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그 바라보고 있느냐가 어떤 분들은 너무 과거의 실패들에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만 정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면은 이런 목소리를 아까 제가 보여줬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나의 과거 실패에 초점이 돼 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초점이 미래의 나의 이미 성장해 있는 그 모습에 너무 기대돼서 설레서 그런 열정으로 자기의 브랜딩을 구축하고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시는데 그래서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나 중요해요. 나를 지금의 나, 아니면 과거의 나의 실패의 나, 지금 이 정체기의 나로 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내가 정말 꿈꾸고, 내가 열정 있게 다하는 그런 커리어를 쌓고 있는 그런 나로 정의를 하고 싶은지. 브랜딩은, 브랜딩은 나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 나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excited 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나를 그렇게 미래로 브랜딩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의 미래를. 지금 현재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미래로 내가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데이드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미래에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의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사례, 나의 역량과 가치관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메시징을 드러냈죠.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이력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이 면접에 가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제대로 된 메시징, 서면으로 이력서를 통해서 그 메시징이 안 드러나면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졌으면, 면접의 기회까지 가졌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요, 내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면접까지 가서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경력이 이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학력 안 중요해요. 그거는 서류까지 중요해요.
면접까지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비슷비슷한 경력에 비슷비슷한 학력의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면접에서 다 같이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러면은 다 비슷비슷한 학력, 경력. 그럼 여기서 내가 나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스토리. 스토리가 다른 건 뭐예요? 스토리가 갖고 있는 건 이모션, 감정. 결국 사람에게 남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 이 하주영이란 사람이, 안선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면접장을 나갔을 때, 나의 가슴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그걸로 기억해,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부터 조금 가볼게요. 브랜딩. 근데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해요. 혹시 지금까지 좀 내가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좀 정의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채소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사업하시면서 대표님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뭐가 있어요? 마이크 켜고 편하게 공유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랜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빛을 비춰주는 방법, 빛을 비추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걸 발견하게 하고 본인 안의 가능성을 믿고 좀 더 큰 세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용기를 음. 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 좋은 예시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오늘 하셔야 될 건 단순히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웨비나 끝나고 해봐야지 하면서 적어두시기만 하면은 안 하실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 지금 나를 누구인지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뭐가 될까요? 나를 한마디로 설명한다. 저는 이제 제 링크드인 프로필 들어가 보시면은 I help you gain clarity and courage to navigate your career transition. 이 저의 한마디예요. Clarity and courage. 이 두 가지 단어.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 완전 길을 잃었어요. 저 커리어 완전 망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courage,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clarity, 명확성.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신 분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해나왔어요. 여러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단어, 지금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마구 적으시는 게 좋아요. 필터링 거치지 마세요. 필터링 거치지 마시고 일단 다 적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왜 이런 난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왜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막 되게 오글거리는 단어들만 떠올릴 수도 있고 이거를 도대체 좀 어떻게 정의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굉장히 간단한 게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 브랜딩은 나의 코어 밸류, 코어 밸류, 내 가치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했는지, 삶에 있어서 선택지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한테 뭐가 더 중요했는지, 그럼 나의 가치관은 뭔지,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 커리어에 있어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게 성장인지, 배움인지, 양날의 검이 아닌 양손검, IT와 영업적 사업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양날의 검인 양손검. 디퓨저 같은, 수호님 조금, 일라보레이트 해주세요. 디퓨저? 디퓨저 뭔지는 알겠는데, 디퓨저 같은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 주로 그 영업 관리 쪽, 저도 그 관리랑 운영 쪽을 했었는데, 제가 그 바로 그 프런트 오피스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백 오피스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그 타임라인까지 맞춰서 잘 조율하고 운영하는 걸 공통적으로 했는데, 저번에 저 스터디 하면서 얘기하신 분이 제 영향력이 좀 디퓨저 같다고 해서, 그래서 좀 그렇게 캐릭터성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아, 약간 은은하게 전체 공간을 채우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뒤에서 좀 영향력을 확실히 발휘하는 거예요. 아, 프런트에서는 안 보이지만 좀 뒤에서는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그 서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하고 계신 특히 그 영업, 이렇게 프론티어가 아닌 그 인터널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성과가 없어요. 드러낼 게 없어요. 저는 회사에 영향력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 없으면은 프론티어에서 일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필요한 거죠. 하나의 조직에는. 디퓨저 같은 사람 너무 멋있습니다. 지영님,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코노미, 트레이드. 좋습니다.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단어들 사용하셨는데, 주영님.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코노미, 트레이드가 나한테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조금 더 딥하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ore strength 같은 경우는 나만의 역량이에요. 근데 이 역량이 많은 분들이 어, 그동안에 회사 생활 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저는 성실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역량은 진짜 나의,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죠? 이 양날의 검이 아닌 양손검. 약간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내 손에 쥐고서는 남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서 그 안에서 코어 스토리만 발견한다면은 내 한 줄 스토리는 한 줄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거는 금방 나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주영님이 첫 시작 너무 좋아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코노미, 트레이드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있어서 그러면은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해서 특히 트레이드 관련해서 내가 어떤 정말 내게 의미가 깊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나? 내가 성취했던 사건들. 근데 그게 꼭 큰 성취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람들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뿌듯했던 그런 트레이드 이코노미,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해서 그런 것들 있나? 그럼 그것을 왜 도전했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지? 그리고 그걸 극복해서 성취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내 스토리를 파헤쳐 들어가는 거예요. 코어 스토리는 디테일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AI 툴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AI 툴, 특히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디테일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정말 정교한 답변. 그 말은 뭐냐? 내가 상대에게 있어서 디테일한 정보를 주면 줄수록, 예를 들면 면접에서, 이력서에서, 상대에게 디테일한 정보를 주면 줄수록 상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판단을 하고 너무 종이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고 진짜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취 스토리를 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에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사건들을 한번 꼽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각각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그 답변한 걸 멀찍이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나의 가치관. 이 성취한 것들을 보니까 내가 와,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중시하는구나.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미디에이트 하는 걸 정말 중시하는구나. 나는 갈등보다는 약간 평화주의자구나. 이렇게 좀 공통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보인다라면은 세 가지 키스토리에 대해서 이 각각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12가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 12가지 답을 GPT한테 넘기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적을수록 너무 좋아요. GPT한테 넘겨서 이거 내 스토리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리스트업 해줄래?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GPT가 또 스토리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정말 자세히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분석해서 알려줘요.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헤쳐야 돼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자신을 정의를 하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려면 나에 대해서 궁금해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져 봐야지 상대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서류의 끝판왕은 결국 이 서류를 보고서는, 어? 이 사람 궁금한데? 어? 이 사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부분에 좀 더 알고 싶은데? 라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잘 돼 있었는데 그 브랜딩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궁금해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지려면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또 이거 꼭 스크린 캡처 해가 하셔서 내가 성취 스토리 3개건 4개건 제 클라이언트들에겐 저는 10개 하라고. 10개 4가지 대답하면 40개죠. 훨씬 더 자세한 리스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도 많이 나와요. 전 10개 절대 못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나오더라고요. 쥐어 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딥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케팅이 너무 하고 싶은데 계속 뭐 지원 쪽으로만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하고, 그 다음에 이미 퇴사를 하셔서 계속 1년째 방황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함께 키스토리를 계속 말을 하는데, 분명히 마케팅을 원하셨다는 거는 어쨌든 그쪽에 흥미했던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학교 때 꿈이었더라 해도. 그래서 막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저는 영업 지원에서는 뭐 그다지 할 거 없어. 성취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아, 맞다. 근데 한 번은 프로젝트 A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케팅 팀하고 세일스 팀하고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진행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때 프로젝트 A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물론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이분의 가치는 efficient, effective, proactive, detail-oriented, client first. 그 역량은 teamwork, cross-functional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가치 역량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GPT가 이렇게 리스트업 해준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 마케팅 포지션에서 원하는 가치와 역량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해서 뽑아준 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보이도록 이력서와 커버레터와 링크드인 브랜딩을 아예 업데이트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진짜 마지막에 저하고 했던 대화 중에 하나가 저희 오빠들 어떻게 3개 많으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고민이 있나요? 막 거리 한번 뭐 직장으로 출퇴근 거리나 이런 돈 알아보고 막 협상하고 이러면 정말 지금 정말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꿈에 그리던 마케팅 포지션에서. 그래서 이랬던 저한테 이렇게 막 어떻게 이거 어떻게 골라봐야 될지 제가 우선순위 정해보시라고.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옵션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뭐 오퍼도 좀 비슷비슷하다, 직무도 비슷비슷하다, 뭐 다 비슷비슷하게 좋다 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건 나의 가치가 뭐냐. 이분의 가장 큰 가치는 직무 안정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오퍼 중에서 고를 때 직무 안정성을 최우선을 두고 골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즐겁게 다니고 있으십니다. 그, 이제 메시징으로 좀 넘어갈 건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채수로 계속 중간중간에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끝에 저희가 Q&A 세션 진행되긴 할 건데,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조금 질문 바로 답을 듣고 싶다 하시면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이크 오픈하시고 바로 쉐어를 해주세요. 자, 이제 2번째는 메시징.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화 차이를 느껴요. 제가 외국계 코치로서 중국에서 진행을 하면서, 특히 중국에서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의 커리어 코치로 대학교에서 공부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대학원에 제가 담당한 학생들만 200여 명이었고 50개국에서 왔던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가장 극대화하게 차이가 느꼈던 거는 나를 드러내는 방법을 아시아, 특히 한국 학생들은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탈리아, 미국, 이런 학생들은,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학생들은 너무 자신감 있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렇게 자기를 잘 드러내는데, 아시아나 우리 한국 학생들은 특히 굉장히 겸손하고 겸손이 미덕이다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너무 자신을 못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계에서는 일단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과장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Sky's the limit.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 말고 또 누가 결정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미래, 나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메시지. 일단은 저희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quick하게 여러분들의 yes or no question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력서에 있어서 분리 포인트는 간단할수록 좋다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yes or no. 채팅 남겨주세요. yes or no. 분리 포인트는 간단할수록 좋다. yes는 1, no는 2. yes. yes. 분리 포인트는 간단할수록 좋다. 네, 좋습니다. 예시로 한번 제가 뒤에 보여줄게요. 두 번째, 이력서는 딱 한 장인 게 좋다. 딱 한 장. yes or no. yes는 1, no는 2.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yes였어요. 세 번째, 이력서에 자격증 수상 경력이 많을수록 좋다. yes or no. 지금 저희 외국계 말하는 거예요. 외국계 지원하실 때. 음, 어, 예, 세 번째에서 이제 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네 번째, 이력서에 썼던 모든 업무를 전달하는 것, 이력서에 했던 모든 업무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지금 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yes, yes, no, no가 지금 압도적입니다. 마지막, 모든 직무마다 전부 맞춤화할 필요는 없다. yes or no. 어, 이것도 no. 네. 그래서 지금까지 yes, yes, no, no, no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의 정답은 일단 모든 것이 no예요. 모든 것이 no예요. 이 세 부분은 왠지 아실 것 같았어요. 이 세 부분은 뭐 자격증 수상료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 특히 외국계는 좀 직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력서에 너무 직무와 무관한 거.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허비, 나의 취미 같은 경우는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거는 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니까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 좀 다양할수록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많다고도 좋은 건 아니에요. 막 리스트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업무 하나만 모두 전달할 필요는 없죠. 연관한 업무 전달하는 거 직무마다 맞춤해야죠. 근데 또 무슨 뭐 분리 포인트 하나별로 하나하나 맞춤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직무마다는 맞춤해야죠. 지원하는 회사마다 맞춤할 필요 없지만 직무마다는 맞춤해야죠. 내가 하나는 세일즈에 지원하고 하나는 마케팅에 지원하고 같은 이력서 쓰면 안 되죠. 두 번째, 이력서는 한 장인 것이 좋다? Depends. It depends. 저는 보통 8년 이상, 10년 이상이면 이력서가 한 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한 회사에서 예를 들면 경력이 7년, 뭐 6년 이렇게 되는데 분리 포인트가 4개밖에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없거나 그러지 않는 한. 근데 한 장 반은 안 돼요, 여러분. 풀 한 장이거나 풀 두 장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뭐 8년 이상이다 하면은 풀 두 장으로 하시고 좀 채우기 애매하다 하시면은 그리고 특히 이력서 두 장이신 분들은 맨 첫 장에 personal statement, summary 꼭 들어가요. 거기서 총 경력 서머리로 넣어주셔야 돼요. 내 총 경력은 뭐 10 plus years of experience i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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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의 총 경력 서머리도 들어가야 돼요. 분리 포인트 간단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분리 포인트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죠. 좋은 이력서일까요? 그래서 work conducted in English, create and manage FAQ-based chat flows, responsible for social media and chatbots, utilize 이거. 제가 이 이력서 처음 보자마자 이분께 이 회사에 이 직무의 JD를 보여줬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JD하고 차이가 없어요. JD에서 English required 맞고, JD에서 utilize Gentis and Ultimate AI Assistant 맞고.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 간단하죠? 근데 간단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걸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이 특히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고 뭘 잘하는지 utilize Gentis and Ultimate AI 시스템을 해서 어떤 걸 성취했는지 responsible social media 챗봇을 라고 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맡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추려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함께 서류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 저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꿨어요. 똑같은 직무에 이분의 업무를 과장되게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led CS training for 15 store associates and 9 plus call center agencies, resulting in 67% full-time conversion rate through improved service quality. 아니, 이런 성취를 왜 숨겨놓냐고요. 근데 저한테 이분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는 직무가 진짜 이분이 직무가 애매하긴 했어요. 이분의 직무 이름이 소셜미디어 철도 스페셜리스트인데 하는 일은 CS 업무가 더 많았거든요. 그 직무 이름이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셨던 거예요. 저 한 게 없어요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CS 직무 이름도 CS도 아닌데 CS 좀 업무를 했던 걸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왜 못 넣어요? CS 업무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거. 그럼 CS의 단어들이 계속 들어가야죠. VOC라든지, CSAS이라든지, CS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계속 보여야지 직무에서 그 ATS 시스템에서 걸러지기라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계 대기업에서 그 영국계 기업에서 한국의 오피스 CS, 시니어 CS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퍼 받았어요. 엄청 신나하세요. 지금 신나게 지금 입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은 3개월 그 수습 기간 중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력서에 했던 모든 업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력서에 했던 모든 업무를 전달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100이면 100, 너무 저한테 이력서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충격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독성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가독성은 결국엔 디자인이에요. 그 어떠한 직무들이 있어도 내가 어떤 경험들이 있다고 해도 일단 읽혀야죠.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읽혀야 되잖아요. 근데 읽히려면 가독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 이분이 한 회사에서 2년 계시면서 정말 많은 성취들과 역할들을 하셨는데, 블루프린트가 많아요. 하신 일 많은 것 같아요. 안 읽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세일즈 쪽 업무신데도 숫자가 안 보여요. 성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캐테고라이즈 해서 숫자를 넣는 순간부터 확 눈에 들어오죠. 아, 이분이 큼직큼직하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러한 성취들이 있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가독성. 그래서 디자인에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리크루터를 담당했을 때 진짜 민감했던 게, 저는 일주일에 200개, 300개 레sume를 리뷰를 하니까, 폰트 사이즈, 줄 간격, 그리고 볼드 처리, 그리고 이거 폰트 타입 하나로 통일하는 거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이분도 보세요. 여기서 카테고라이즈 한 번만 해도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분리포인트 내가 진짜 넓게 많다. 단기간의 경력으로 인해서 넓게 많다 하시면은 카테고라이즈를 해줘서 최대한 가독성을 올려야 돼요. 이 가독성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주 친한 가족, 내 다 자세한 경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력서를 전달한 다음에 20초 뒤에, 2, 30초 뒤에 이력서 다시 수거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뭐야? 어? 기억나는 게 한 2개 정도 단어 떠오르잖아요. 그게 가독성이 없는 레sume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였는데 리더십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약간 보드를 약간 관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는 그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서 좀 나온다 그러면은 내 이력서의 가독성, 내 메시징의 가독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징에 있어서는 단순 컨텐츠뿐만 아니라 디자인, 가독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Q&A 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스토리텔링인데 여기서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만들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이라고. Tell me about yourself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I studied business. 저는 여기서 근무를 했고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졸업을 한 다음에 졸업한 후에는 여기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면접을 불렀을 때는 이미 이력서 다 확인하고 왔잖아요. 이력서를 읊어달라는 게 아니라 Tell me about yourself에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의도에 맞는 대답을 했을 때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의외로 제가 그 첫 번째 인터뷰를 항상 진행을 할 때
가장 놀라는 게 동문서답 많이 해요. 동문서답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긴장했던 거예요. 긴장하면은 상대의 말이 안 들려. 상대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질문을 잘 못 들으면은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tell me about yourself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력서를 읽어주세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력서를 읽으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나의 I discovered my strength in problem solving. 나의 strength가 그래서 뭔지. I led a turnaround project at a company A that helped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by 20%. 이런 식으로 나의 성취는 뭔지, 나의 중요한 성취는 뭔지, 이런 것들 드러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을까요? 20% increase?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거죠? problem solving? 이 사람 problem solving 스킬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기억.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맥킨지 커리어에서 인터뷰 섹션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자료이거든요. 뭐냐? 우리는 인터뷰에서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커넥션, 드라이브, 리더십, 그로스에 저희는 학력 봅니다 써 있나요? 저희는 경력 봅니다 써 있나요? 저희는 경력 몇 년 이상 이런 거 안 써 있죠. 그거는 서류 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면접에 갔을 때는 외국계에서는 이런 거 봐요. 커넥션. 그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클라이언트하고 커넥션, 얼마나 딜리버해? 이런 질문들이다. Explain a challenging situation when you encounter working with someone with an opposite opinion. 팀워크를 보는 거야. 사람 관계, 대인 관계. Drive. 이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Talk about a time when you work hard to achieve excellence in particular tough circumstances. 그러면서 이 사람의 proactiveness, 이런 적극성, 리더십 보고, 성장 마인드셋. 이런 거 봐요, 면접에서. 대놓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의 이력과 학력을 면접에서 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의 드라이브 하는 이런 샘플들이, example 스토리들이 나에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룹 채팅방에서 이분이 기수가 3기수였나? 했는데 그분이 비개발자였어요. 완전 비개발자. 그 전공도 트레이딩이었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였고, 그동안 쌓아오셨던 직무들도 다 PM이었어요. PM이나 오퍼레이션 쪽이었는데, 갑자기 UX 쪽으로 개발에 완전 빠지시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발로 가야겠다.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았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개발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아서 사이드로 계속 프로젝트도 하시고 막 자기가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막 여러 에듀케이션을 듣고 그러셨어요. 근데 꼭 자기소개할 때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뭐 I'm preparing to enter the US field.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집중하지 말고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에 집중해야 되는데 I'm preparing to enter the UX field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했을게요. 제가 그려지는 이분의 미래는 아직도 UX 필드를 위해서 preparing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나의 미래를 보여줘야죠. After completing UX bootcamp, I redesigned a real client website with 200 users, improving task completion rate from 60% to 88%, confirms this is where I belong. 여기서 드러나죠. After completing UX bootcamp에서 이 사람이 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현재는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았구나. 그리고 미래는 confirm that this is where I belong. 이러면서 굉장히 확신이 들죠. 이 사람 뽑으면 진짜 개발자로 진짜 올인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개발자 이직 성공하셨어요. 지금 개발자로 다니시고 있는데요. 또 한 분은 대학에서 이제 의료기기로 산업 변경을 하시는데 파이널 인터뷰에 가셨을 때 5명에서 4분은 다 의료기기 출신이에요. 이분만 제약업계 출신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final 인터뷰에서 I don't have experience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but I'm willing to learn 이라고 했다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파이널 면접 가기 전에 이분께 링크드인 브랜딩하고 현직자들 커피챗 의료기기 쪽에 계신 현직자들 커피챗에서 산업 동향 알고 그 필드에 사용하는 terms를 이해를 하도록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I may not come from the medical industry. I proactively reached out. 자, proactiveness 보여줬죠. Sales rep in the field 이러면서 learn the industry and market dynamics 적극성 보여주죠. 그리고 나의 현재 이미 갖고 있는 역량, 경험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어째 제약업계에서 세일즈도 어쨌든 경험이니까 이런 거 드러내서 합격하셔서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의료기기 산업의 세일즈로 다닙니다. 이분이래.
이거 저예요. 제가 맥킨지에 갔을 때 지원했을 때 HR 경험도 없는데 왜 지원했냐고 첫 번째에서 질문했거든요, 면접에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I don't have HR experience, but I'm interested in trying to something new. 누가 뽑아요? 성과 낼 수 있는 사람 뽑지. 누가, 여기 학교도 아니고 회사가. 근데 저는 그 면접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HR 경험 없다. 그건 사실이야. 근데 나는 student recruitment campaign 리드했고 학교에서 manage applicant pipeline, developing interpersonal organization 이러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역량들은요. 그 맥킨지에서 JD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JD에서 다 나와요. 근데 JD에서 제 경력과 연관돼 있는 그런 것들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결국 HR로 이직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너무 익사이트해서 내 이력서조차 잊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의 스토리가 잡혀 있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100%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퀵클리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전략 나눠줬죠. 브랜딩, 메시징, 스토리텔링.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 진단평가 하셨듯이 여러분들 지금 다 다른 스테이지에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처음부터 아예 다 손을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핵심 스토리들을 다 찾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디테일만 조금 나누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해당이 되신다면, 아니면 3, 4절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제가 권장하는 전략은 물론 제가 1대1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서 디테일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만약에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은 내 브랜딩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메시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 내 브랜딩에 있어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 근데 이 정의가 안 먹혀. 그럼 그거는 상대가 사실 기대하는 정의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상대가 나에게 맞지 않는 산업이나 직무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그 산업이나 직무를 전환을 하고 싶으면 그 상대가 원하는 보고 싶은 미래로 나를 정의를 하든지 둘 중 하나 바뀌어야겠죠. 내 목표가 바뀌든지 내 브랜딩이 바뀌든지 그거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3, 4점 이하예요.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잘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세부 표현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요새 외국계 같은 경우는 follow-up question으로 압박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 여러분들의 어떤 대답을 들었어요? 거기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follow-up question으로 디테일을 물어봐요. 그럼 정확히 누구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으면 그 성과는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냈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압박 면접인데 그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메시지가 디테일로 들어갈 때 코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코어가 흔들리면은 디테일도 흔들려요.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력서를 조금 더 강화해야 돼서 나의 차별화. 그리고 이런 분들 34점 이하 같은 분들은 파이널까지는 잘 가세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차별화해서 다른 파이널로 가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서 나를 진짜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오퍼까지 받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전략 정도로 지금은 계속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마 이제 도움을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내가 2단계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로드맵을 짜왔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50점 이상인 분들의 같은 경우는 3주 인텐시브 그룹 코칭으로 좀 전반적인 커리어 브랜딩 리셋을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좀 1대1 코칭으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서사를 조금 만들어 짜가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회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 4점 이해하시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의면접 계속 돌려야 돼요. 여러분 같은 경우 모의면접 계속 돌려서 내가 어디서 코어가 흔들리는지, 어디서 메시지가 얼라인이 안 되는지를 계속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대1 모의면접을 저랑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좀, 구멍들이 보이니 그것들 메꾸는 단계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도움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드리고 제가 조금 더 저희 Q&A 들어가기 전에 3주 이번에 다가오는 3주 그룹 코칭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1대1이나 뭐 1대1 모의 면접은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거 없고 왜냐면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에 이런 거 같이 개별적으로 맞춰 나가고 글로벌 커리어 집중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7기까지 운영을 해왔고, 기존에는 5주 집중반으로 운영을 해서
그룹 코칭으로. 이거는 빅그룹도 소규모 그룹으로 한 8명 정도, 8명 이내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좀 피드백, 서로 피어투피어 피드백하고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3주로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자 해서 핵심 역량, 핵심 가치와 링크드인, 레주메 커버레터 최적화, 인터뷰 프레임워크 이렇게 3주 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링크드인, 레주메, 1분 자기소개, 피드백은 다 드려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게 왜 좋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이제 이게 과연 나한테 맞을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라이브 강의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서로 좀 피드백 주고받고 좀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제가 워크북으로 드리고 1대1 피드백, 링크드인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 다음에 저는 라이브 강의에서 프랙티스 위주로 하거든요. 그룹 프랙티스. 필요한 약간 수업 같은 거는 온라인 VOD로 다 녹화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미리 듣고 오셔서 강의에 있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실용적인 프랙티스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용 카톡 그룹으로 3주 동안의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카톡방은 다 살아있거든요. 그 카톡방 안에서 계속적인 질문들,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45만 원, 원래는 이제 5주짜리가 60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모든 컨텐츠는 다 인텐시브하게 넣어놓고 아예 45만 원을 다운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했고요. 제가 1대1 코칭은 20만 원이에요. 근데 1대1 코칭 3번 하면 그때 이미 60만 원인데 여기서는 1대1 피드백 다 받으면서도 라이브 강의에, VOD 강의에, 워크북까지 드리니까 이거는 솔직히 좋은 딜이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이 같이 함께하는 이런 마스터마인드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다 함께 다 같이 총체적으로 나의 스토리텔링부터 이력서, 링크드인 브랜딩부터 그다음에 면접 준비까지 완전 올인원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컨설팅을 외부에서 받으신다면은 한 이 정도 가격이 들지만은 이거를 60만 원도 아닌 45만 원에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룹 코칭 1대1보다는 효과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제 좀 후기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그룹 코칭 하셨던, 이제 커리어조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서도 후기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룹 코칭이지만은 피어 투피어 프랙티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무경력, 물경력, 경력 단절인 분들도 다 이미 참여를 하셔서 1년 가까이 됐는데 한 달 만에 세 군데 오프 받으시고 이 효사님도 이제 프로그램 끝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취업 준비하는데 취업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1대1 코칭을 받으신 분도 저한테는 이런 피드백 이렇게 내가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좀 컴포트 존에서 나오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3주 안에 달라질까? 라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 3주 안에 인텐시브하게 진행되는데 매주 제가 홈워크를 드리기 때문에 3주가 지나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혼자 했으면 진짜 6개월 걸렸을 이렇게 3주 안에 끝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기들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커리어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다다음 주에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다다음 주에 시작하시는데 얼리하게 좀 마감을 시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조금 수월하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24시간 안에 내일 밤 8시 전까지 결정을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 한해서 이제 무료 1대1 코칭 20만 원인데 무료 1대1 코칭 1회 세션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45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룹 코칭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왕 결정을 하셨으면은 24시간 안에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1대1 저랑 1대1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코칭 소개는 여기로 마쳤고, 이제 남은 시간 Q&A로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플로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뭐 채팅방도 좋지만은 마이크 켜시고 직접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서 함께 그 고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다 주무시면서 들으신 건 아니죠? 여기 그래도 이 방에 23명이나 계시는데. 그럼요. 편하게 그냥 마이크 켜고 허락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룹 코칭 외국계 영어면, 그럼요. 이 3주 그룹 코칭은 외국계 전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외국계 이력서에 맞추며 외국계 커버레터, 외국계 영어 면접 준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론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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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는 직무 변경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마케팅을 하고 있고, 세일즈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쪽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고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 알아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우선 두 직무 모두 다 경험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제 아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코치를 받고 지원을 하더라도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이런 상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계속 준비만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지가 좀 고민이 돼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 드려요. 미애 대표님도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세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물론 직무 핏 되게 중요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지만은, 제가 궁금한 건 샤론님, 왜요? 왜 마케팅에 계시다가 세일즈나 데이터 분석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셨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경력이 약 10년 정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장기 플랜을 봤을 때 이제 한국이든 이제 해외든 마케팅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트렌디함이라든지 이런 거가 제가 10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충족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해외 영업 쪽과 업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돌리면서 나온 수치들을 분석을 한다라든지 시장 조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결과 쪽을 좀 더 딥하게 파고드는 쪽에서 저는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쪽에서 제가 더 잘 역량 발휘를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마케팅보다는 이 두 직무로 전문성을 강화해보고 싶어졌어요. 음, 그러면 샤론님이 보시는 샤론님의 미래는 좀 어떤 상이 그려져요? 그게 아직도 모호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기는 한데, 음, 이제 잘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마켓이라든지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제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인사이트,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한 컨설팅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음,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브랜딩에 대한 제안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같이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음. 것들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지금은. 음, 음.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샤론님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이제 마케팅에서 세일즈나 데이터 분석을 관심을 가시게 된 이유가 나는 꼭 세일즈여야 되고 데이터 분석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네, 마케팅에서 계속 하셨던 것들에서 충족을 못했던 근데 내 확실한 역량을 발견하신 거죠. 데이터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제안하고 이러한 역량들을 조금 더 발휘하고 그걸 전문성으로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다른 거를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샤론님이 세일즈나 데이터 분석 쪽으로 직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샤론님의 와인은 굉장히
좋고 제가 인사 담당으로 들어도 make sense 해요. 말이 돼요. 샤론님이 지금 근데 대신 이제 이직 준비를 하실 때 직무 서칭을 하시잖아요. 네, 세일즈나 데이터 아나리시스 그런 직무 이름으로 한정 지어서 서칭하지 마시고 방금 네, 저한테 말씀해주신 역량 위주로 서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아나리시스라고 그냥 서칭을 하는 거예요. 네, 잡포지성에서 아니면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인사이트, 데이터 인사이트, 뭐 마케팅 인사이트 세일즈 인사이트 이러면서 내 역량들, 내가 지금까지 발휘해서 좋았던 역량 위주로 서칭을 하다 보면은 잡포지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 잡포지션들에 JD를 읽다 네, 보면은, 이거 내 건데? 라는 그런 잡포지션들이 보이거든요. 마케팅이 꼭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 쪽이 될 수도 있고, 세일즈 팀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그럼 네. 그곳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알겠습니다. 조금 이거를 자꾸 직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쪽에 경험은 없고 이런 쪽으로 계속 고민이 되다 보니까 약간 답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됐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이해돼요. 그 음, 직무를 공부를 하실 상황은 네. 서류 통과하고 면접에 가시게 돼요. 서류까지는 음, JD를 먼저 찾으시고 나에게 맞을 것 같은 핏의 JD와 직무를 찾으시고 그 네. JD에 맞게 키워드만 이력서에 좀 잘 넣고 내가 데이터 아나리시스하고 인사이트 도출하면서 컨설팅하고 리포트 작성하고 이랬던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력서에서 뭐 ATS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크루터 눈에만 통과를 한다면은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은 어떤 직무를 또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네. 셰러님이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세일즈 쪽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캔디데이트 아니에요. 세일즈에 대한 직무에 실컷 공부를 해놨는데, 그중에 면접 기회가 안 와. 근데 알고 보니 뭐, 아예 생각지도 못한 직무 쪽에서 면접 기회가 와. 그러면 이제 그쪽은 또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일단 다양하게, 셰러님의 음, 기존의 Y에 맞게, 내가 네. 이거를 좀 다른 마케팅에 너무 나를 한정짓지 말고, 다른 직무를 좀 나를 확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면 정말 확장하셔서 다양하게 탐구를 하시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시고 면접에 인바이트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현직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데서는 커리어 프로그레션이 어떤 식으로 돼요? 이런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은 어떤 팀하고 일해요? 일할 때 어떤 식으로 일해요? 이런 식으로 좀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그거는 이제 링크드인에서 현직자들과 커피챗 어레인지에서 알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근데 대표님 피드백 있으실까요, 대표님?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황재성님 혹시 그 질문에 대표님이 도와줄 수 있으실지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데 이쪽 부분에서는 네. 대표님이 확실히 전문적으로 코칭을 하시는데. 네,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상태고, 혹시 직무랑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외국계 기업, 타겟하고 있으신 산업군도 궁금한데, 그 이유가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엄청나게 높은 영어 실력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서요. 지원하시고자 하는 기업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에 맞게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로 그 외국계 기업에서 직무를 맡으실 때 내가 주로 상대할 클라이언트들이 한국인이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계나 이런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곳들. 그래서 저희 지원자분 중에 ASML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어 면접을 막 압박 면접 받은 건 전혀 없었고, 중간에 AI 면접을 통과한 이후에 그 외주를 맡긴 어학원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외국의 원어민과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데일리한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어,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free time?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Tell me about your family members. 그래서 생각보다 기업에 따라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간 이후에 계속해서 내 커리어를 개발하고 좀 더 높은 직급으로 갈 때,
그러면 글로벌 팀과 일할 기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만약에 전환 초기 단계다. 아니면은 커리어의 초기 단계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방법은 그런 레벨 테스트들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시험으로 치는 그런 것들보다 실제로 이제 액추얼한 스피킹 스킬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성님은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한번 영어를 점검해 드리고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JJ 초님이 이제 나의 코어 밸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 코어 음. 밸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된다. 변하는 맞아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달라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20대 때 제 코어 밸류는 그 무조건 그냥 그 reputation이었어요. 그 achievement, reputation. 그래서 정말 저를 몰아쳤죠.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 한 번 오고 그때부터 제 코어 밸류를 수정했죠. 아, 코어 밸류는 밸런스구나. 그리고 코어 밸류 가치에 있어서 나의 패밀리도 있고 릴레이션십도 있고 이렇게 나의 코어 밸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경험에 따라 변하는 게 적절하고 그리고 물론 경력 시기는 연차마다 표현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그거는 뭐 단어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코어 밸류가 어떤 코어 밸류는 immature하고 어떤 코어 밸류는 mature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그냥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중국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컬처 핏이에요. 왜냐면 이직도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와서 우리 팀의 밸류와 맞게 잘 근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도, 저도 아직도 면접을 보고 있는데, 저도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면접을 보는데, 요새 들어서 이제 그런 압박 질문이 컬처 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 팀은 워커홀릭이야. 너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압박 계속 하더라고. 우리는 진짜 워커홀릭이거든. 때로는 주말에도 일하고, 어쩔 때는 야근도 해. 그 괜찮아? 이러면서 그런 컬처빛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압박 면접이 있을 때 나의 진짜 코어 밸류가 뭔지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 취업해야겠다고, 어, 그냥, 나 괜찮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러면은 가서도 고생해요. 그럴 때면 나의 코어 밸류를 먼저 발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지성, 또, 볼게요. 네. 퀄리피케이션의 구체적 이거 대표님, 지성님 네. 이 질문 또 네네네. 받아주실 수 있나요? 퀄리피케이션에 구체적으로 해당 직무나 인더스트리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월 업계 전환을 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성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 그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었을까요? 아니면 프리퍼드 퀄리피케이션이었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 조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서류 통과가 조금 불리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70%의 법칙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내가 이 JD의 70% 정도만 적합해도 일단 한번 지원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더 이거를 내가 다른 지원자들과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그런 면접관들이 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일까를 먼저 고려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상을 주시면 더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인더스트리를 직접적인 경험을 해 보신 적은 없지만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뭐 현직자들을 10 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의 이슈라든지 그 변화라든지 그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오히려 저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인더스트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현직자들을 만나면서 이 보여주셨던 지성님의 이러한 열정 그쵸. 경험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서류에서 드러내기는 쪼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류에서는 최대한 JD에서 키워드를 추출을 하셔서
최대한 적으시고 면접에 이제 통과를 하신 상태에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그 직무를 계속해서 경험해 보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현직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면접과 서류 준비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재성님 설명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예를 들면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JD를 읽으셨는데, 아, 이거 딱 내 건데? 근데 이 음. 산업 하나만, 아니면 딱 내 건데 하는 건 무조건 지원하셔야 돼요. 그냥 70% 정도 JD에서 requirement에, qualification에서 70% 정도 맞는다 하면은 지원하세요. 지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꼭 해보시면 좋을 거. 대신 그거에 맞게 이력서 브랜딩 꼭 진행이 되셔야 되고, 다음 질문이 성과 낼 일 없고 정말 루틴한, 이 질문 많이 받죠. 이제 루틴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력서에 쓰면 좋을까? 성과 낼 일 없고 루틴한 서류 작업인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예를 들면은 아마 서원님도 이제 동의를 하실 것 같은 게 영업 지원이 영업을 도와줬기 때문에 영업의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꼭 영업이 100%그 영업 성과의 모든 100% responsibility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영업 지원의 그 인플루언스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일을 하면서 루틴한 서류 작업, 그것만 집중하신다면은 내 이 일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 들어보셨죠? 길 가는 사람이 성당을 짓고 있는 그 두 노동자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진짜 이 땡볕에 너무 고생 많으세요 하는데, 한 명은 투덜투덜하면, 그러니까 이 땡볕에 이 많은 벽돌들 내가 언제 쌓고 있어 이러는데, 한 명은 싱글벙글 막 너무 기대에 찬 모습으로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왜 그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이러니까, 저는 아주 멋진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저는 너무 뿌듯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임팩트를 내 스스로 볼 수 있어야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임팩트가 없는 사람이야 하면은 그거의 끝이지만, 나의 임팩트의 그 체인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것까지 호기심 있게 현재 회사에서 보신다면은 내일에도 뿌듯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력서에도 쓸 게 훨씬 많아지실 것 같아요. 나의 이런 monthly report, 예를 들면은 I've submitted monthly customer report, which has led to the 20% increase in sales in our annually. 이런 식으로 말하던가, 아니면 이런 내 데일리 리포트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I presented a daily marketing report which supported the new strategy in every quarter new strategy, which led a 30% increase in sales. 이런 식으로 내 궁극적인 임팩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승현님, 마이크 켜고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선 질문 드리기 앞서서 제 상황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네. 지금 첫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 2년 6개월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2년 정도 이제 B2B 영업하고 IT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B2B 사업 제안서도 작성을 해보고 고객사 현장 방문해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사업 운영을 하면서 PM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음, 한 해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전략 배치를 받았죠. 그래서 IT 서비스 운영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서비스 운영 PM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쪽은 아무래도 탑티어 MBB 쪽이나 아니면은 사업 개발과 관련된 직무로 이직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음, 그래서 지금 지금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이직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영업 쪽이었고, 두 번째는 IT PM이었고,
근데 제가 원하는 쪽은 다시 뭐 MBB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이나 혹은 사업 개발 쪽인데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직무를 많이 바꾼 게 스스로에게 있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탑티어 MBB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학벌이 좀 많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MBA 진학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MBA 진학이 효과적일지 혹은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경력을 계속 쌓으면서 준비를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직무를 바꾸면서 사내 외부 솔루션을 POC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POC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과가 제가 결국 KPI라던가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결국에는 드랍이 됐어요. 그 솔루션 도입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블랙 포인트로 작성을 할때 효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라던가 KPI로 연결을 시켜서 작성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조금 고민이어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텍스트로는 좀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켜고 카메라 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초반에 아마 좀 이해를 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첫 회사에서 2년째 근무를 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네, 2년 6개월 첫 번째 회사인데 사내 부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아, 왜냐면은 그 중간에 많은 이직으로 우려가 있다고 아, 하셔가지고, 직무 전환을 제가 이직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직무 전환을 말씀하신 거군요. 저는 네. 직무 전환, 그, 회사 내에서 직무 전환은 오히려 나한테는 엄청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폭넓게 그 영업부터 PM부터 컨설팅, 사업 개발까지 다 폭넓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회사에서 맡겨줬다는 거는 어쨌든 승현님의 그런 어,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맡겨준다고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한 회사 내에서 직무 이동은 내가 포지셔닝만 잘하면은 약간 프로모션 같이 스토리를 또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통해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 개발부터 PM부터 컨설팅까지 전반적인 역량을 쌓았다라고 포지셔닝 할 수 있기에 이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서 이동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MBB에서 학벌 중요하죠. 여기서 MBA가 맞냐 아니면 DX 쪽으로 이직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답은 없어요. 근데 MBA 하면 좋죠. 왜? 제가 캠퍼스 리크루팅이었거든요. 캠퍼스 리크루팅이랑 이 익스피리언스 리크루팅 팀이랑은 다른 게 캠퍼스 리크루팅 팀은 이미 지금 아직 졸업하기 전 학생들끼리 경쟁. 그 풀에서만 뽑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력자 풀에서 뽑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죠. 풀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MBA 같은 경우는 특히 MBA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맥켄지에서 기존에서 그냥 경력직으로 지원하신다. 섭사가 있어도 무조건 BA로 시작해야 돼.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근데 MBA 있으시면은 그냥 자동 승진돼요. 어소시에이트. 그래서 아, 그냥 3년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음. 다들 안 하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하면 좋죠. 근데 비싸잖아요. 그리고 MBA도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이제 당연히 탑티어 MBA로 가셔야 되니까 탑티어일수록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MBA로 만약에 진학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무조건 승현님은 MBA 하실 동안에 컨설팅 스튜던트 클럽이 있거든요. 케이스 스터디 클럽을 무조건 거기서 리더급으로 가셔야 돼요. 케이스 스터디 클럽에서 학생 회장, 리더까지는 가시는 게 엄청나게 이력서는 매력이고, 두 번째, 맥켄지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탑티어 학교들은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리크루팅 행사를 진행해요. 저희가 뽑을 때, 만약에 승현님의 이력서를 애플리케이션 받잖아요. 시스템에 승현님이 우리 행사 몇 번 참석했는지 다 나와요. 행사 무조건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많이 참석할수록 얘가 진짜 찐이구나. 진짜 원하는 거야. 그리고 행사 참석하셔서 무조건 질문하고 행사장에 보통 컨설턴트들이 많이 오거든요.
행사 끝나고 저희 리크루터들 다 물어봐요. 저희가 왜냐면 그 행사를 주최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행사 주최할 때 보통 컨설턴트,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어소시에이트나 심지어는 파트너도 스피커로 초청을 해요.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저 물어봐요. 기억에 남는 지원자 있냐고. 기억에 남는 참여자 있었냐고. 이름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 행사에서 무조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행사에서 Q&A 때 질문을 하던 끝나고 네트워킹을 하던 뭐를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해서 내 이름이 기억에 남도록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MBA 진학하시면서 Summer Internship으로 무조건 노려야 돼요. Summer Internship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오퍼 받거든요. 내가 거기서 미친 듯 하지 않는 이상은 오퍼 무조건 나오니까 Summer Internship에 무조건 합격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MBA 쪽으로 가신다면 제일 좋고 그거 외에는 DX 쪽으로 컨설팅, 예를 들면 MBB, 탑티어 MBB로 사기 전에는 뭐 탑5나 탑10 컨설팅 회사로 먼저 출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업 해가지고 가시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Y예요, 승현님.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탑티어 MBB에 왔어요. 3개월 만에 그만두신 분들 너무 많아요. 왜? 나는 화려한 것만 생각했는데 내 와이는 강하지 않았거든. 와서 개고생하고 하니까 너무 죽을 것 같거든. 나가요. 왜 그 고생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3개월 만에 나가냐고요. 그 3개월을 이력서에 쓰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진짜 내 와이가 승현님께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와이를 좀 잘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질문이 더 있었는데 이제 POC 사업 같은 경우에 아, 최종적으로 편집을 아, 했을 때, 아, 네, 네. 그 네, 부분도 이제 내 스토리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은, 그런 분이 확실히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했던 예시의 그분이 왜 성과가 없었냐면 그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었어요. 계속 사업 개발, 제안서 제출하고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시스템이나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다 그냥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로서 제일 알고 싶은 거는 네가 얼마나 노력했냐예요. 너의 적극성, proactiveness. 제안을 한 것. 그 정도의 적극성. 이게 뭐 수료되고 안 되고는 이거 제안서의 퀄리티도 있겠지만, POC의 퀄리티도 있겠지만은 다른 여러 팩터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력서에서 분리 포인트 넣으실 때는 이게 KPI로 평가 지표로 잡혔냐 안 잡혔냐에 포커스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 자신 있게 제안을 몇 번 정도 계속 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제안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에 집중하세요. 그 프로세스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지 그 프로세스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뭐 리서치를 했는지 마켓 리서치 했고 인터뷰를 했고 뭐 어떤 리포트를 작성했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셔서 넘버로 레주메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승환님, 한번 미 대표님이 한번 보시겠어요? 승환님이 대학 갓 졸업한 신입이신데 아무래도 대표님이 대학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네, 좋아요. 언어 전공하셨고, 직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떠서 해외 취업 쪽을, 아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직무에 포커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직무 서치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승원님은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직무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복수 전공으로 사무나 문서 작성과 같은 내용과 행사 기획을 배웠습니다. 복수 전공도 함께 하셨네요. 그쵸? 그러면 관련해서 경영학 관련되어 있는 경험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트렌드나 유망한 기업은 IT 쪽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쌓았던 경험은 또 IT가 아니라서 그 갭을 어떻게 또 채워야 될까? 자, 여기에서 트렌드나 유망한 기업, 물론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잡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보트에 탑승을 하면 또 안 되니까 얼마나 또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직무에 있어서 만족도를 느끼는 데는 그 산업이 얼마나 유망한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런 앵커들이 있는데 승환님이 어떠한 것이 충족되었을 때 가장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한
점검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승아님이 지금부터 이제 분기별로 역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했던 주요 성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에피소드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각 분기에 맞게 딱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 명을 적고 그때 내가 어떠한 액션을 했었고 어떤 리서치를 가져왔고 그때 내가 발휘했던 강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쭉 한번 표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복해서 나오는 강점 키워드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링크드인에 들어가셔서 잡 서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드인의 검색어에 그 키워드들을 나열을 해보시고 위에 필터링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채용으로 클릭을 하시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채용 공고들이 뜹니다. 그러면 그 공고들이 중복적으로 체크가 되시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강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직무들이 여기구나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주로 하셨던 업무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과를 위주로 하는 거는 성과를 냈다는 건 그만큼 몰입을 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승아님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서치는 물론 뭐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나 뭐 자코리아 엄청 많이 다양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서칭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승환님이 그래서 어떠한 곳에 관심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 직무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강점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콜 밸류 이런 것들이 이제 엔트리 레벨에서는 그렇게 막 확고하게 정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영향력과 이러한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걸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한데 이걸 이제 디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간을 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산업을 선택해서 그 산업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주에는 자동차 산업을 파고 들어가 봐요. 여기서 지금 빅 플레이어즈 누군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브랜드는 정확하게 어딘지 거기에 뭐 CEO는 누구고 뭐 밸류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보는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를 바꿔요. 패션, 관심 있는 쪽을. 한 네다섯 군데를 돌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인더스트리는 계속 알고 싶어요. 더 조사하고 싶고, 더 궁금하고. 근데 어떤 인더스트리는 2, 3일만 지나도 흥미가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흥미 있고 관심 있는 곳이 여기구나라고 하는 걸 또 경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기준점을 나로 가져와야 돼요. 물론 뭐 유망한 직무, 유망한 인더스트리 너무 좋죠. 하지만 결국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충만함을 느낄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서 충만함을 느끼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이 아, 되었을까요? 너무 좋은,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취업하는 거는 첫사랑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맞아. 외로우니까 대쉬하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 맥켄지에서 제가 인터뷰를 보면은 맥켄지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좋은 회사니까 탑티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 드러나요. 다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잖아요. 근데 요새 세상이 어때요? 배울 수 있는 길은 대학 전공뿐만 아니고 너무나도 많고, 방법도 너무 많고, 유튜브만 있어도 너무 온갖 정보들이 많은데, 지금 갭 차이를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그곳에 사랑에 빠져 있는 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데 내가 어떤 쪽에 사랑에 빠질 것인가 한번 세팅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이렇게 1시간 50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녹화한 것들 여러분들께도 다시 이제 메일로 전달 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링크드인 통해서 링크드인 전 다솔릴리 킴, 미애 대표님 커리어 조이, 맞을까? 미애, 네, 링크드인 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3주 집중반 함께 또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저희는 그럼 다음 달 웨비나에 뵙겠습니다. 추후 공지사항은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꼭 stay tuned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빠빠이.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님, 서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아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